6월에 사상 최고가를 찍고 7월 한 달 만에 고점 대비 최대 63%까지 흘러내렸던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7월 마지막 거래일 하루 만에 상한가를 찍고 114만 2천 원에 마감을 했죠. 오늘도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삼성전기 얘기 지금부터 팩트로만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 회사를 다루냐? 최근 이제 주가 흐름이 롤러코스터 같았던 것도 이유지만 더 중요한 건 이 회사가 AI 반도체 시대에 숨은 필수 부품을 만든다는 점이죠. 그게 뭔지 하나씩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기는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컴포넌트 사업부 46%를 차지합니다. 둘째, 광학통신 솔루션 사업부로 34%, 셋째, 패키지 솔루션 사업부가 20%를 차지해요. 여기서 첫 번째, 왜를 던져볼게요. 왜 이 세 가지를 나눠서 봐야 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주가를 움직이는 건 이 세 사업부 전부가 아니라 그중 두 곳, 컴포넌트와 패키지 솔루션이거든요. 이 두 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가 오늘의 얘기의 그런 핵심입니다. 자, 어려운 용어부터 풀고 갈게요. 컴포넌트 사업부의 핵심은 MLCC,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입니다.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안정적으로 흘려보내는 부품인데 업계에서는 전자제품의 쌀이라고 불려요. 밥이 없으면 식사가 안 되듯 MLCC 없이는 어떤 전자기기도 안 돌아갑니다. 패키지 솔루션의 핵심은 PCBGA입니다. AI 반도체 칩과 메인보드를 연결해주는 받침대 같은 기판이에요. AI 칩이 아무리 빨라도 이걸 받쳐줄 기판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광학 통신 솔루션은 카메라 모듈이 핵심인데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넘어 자동차 그리고 로봇의 눈 역할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왜 이 세 가지를 알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나올 모든 호재와 악재가 결국 이 세 단어 쌀, 받침대, 눈으로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자, 삼성전기의 가장 큰 이 장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축구도 잘하고 야구도 잘하는 선수가 흔치 않은 것처럼 고성능 MLCC와 최고 레벨의 PCBGA를 동시에 만드는 회사는 전 세계 삼성전기 하나뿐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경쟁사인 일본 무라타는 MLCC에 사실상 올인하고 있고 TDK나 이비덴 같은 회사들은 반도체 기판 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AI 서버 한 대에는 MLCC도 FC, BGA도 둘 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즉 AI 슈퍼사이클이 세지면 세질수록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파는 삼성전기가 받는 주문서가 2배로 늘어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이 회사만이 가진 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냉정하게 약점도 짚어볼게요. 전체 MLCC 시장만 놓고 보면 무라타가 40%로 1위, 삼성전기는 23에 25%로 2위입니다. 특히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장용 MLCC 시장은 무라타가 44%로 압도적 1위고 삼성전기는 이제 막 추격하는 그런 단계예요. 이 초소형 MLCC 기술력도 무라타가 한 발 앞서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두 번째, 왜를 던져볼게요. 왜 격차가 위험할까요? 왜냐하면 이 전장용 MLCC는 앞으로 전기차 시장과 함께 계속 커질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AI 서버용 고용량 MLCC 시장에 이 부분은 삼성전기도 40% 점유율로 무라타와 업계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점은 균형 있게 봐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단품, 기술력은 일부 영역에서 무라타가 근소 우위, 사업 포트폴리오는 삼성전기가 우위, 이렇게 정리하는 게 정확합니다. 자, 이제 진짜 숫자를 좀 볼게요. 재무제표라고 하면 어렵게 느끼실 텐데 딱 두 숫자만 기억을 하면 되죠. 매출은 회사가 벌어들인 전체의 돈이고 영업이익은 그 중에서 진짜 남는 돈. 올해 1분기 매출은 3조 2,091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 늘었습니다. 2분기는 3조 4,572억 원으로 24%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영업이익이에요. 2분기 영업이익이 4,404억 원인데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6% 그러니까 2배 넘게 늘어난 숫자입니다. 왜 세 번째 왜를 좀 던져보면 왜 매출은 24%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2배 넘게 늘었냐,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MLCC와
FC, 이제 BGA 가격이 오르면서 같은 걸 팔아도 남는 돈이 훨씬 커졌기 때문입니다. 장사가 잘 되는 걸 넘어서 마진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3분기 전망부터 볼게요. 이제 뭐 증권사들 전망이니까 뭐 이거는 뭐 무조건 뭐 그렇게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우리가 보기에는 좀 어렵다. 여러분들 멈춰놓고 참고해서 내려갔네요. 신한투자증권 참고해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최근 호재를 좀 보면은요. 첫 번째로는 8월 1일부터 유통 채널 대상으로 MLCC 이제 전 품목 가격을 30% 또 인상을 해요. 이 하나만으로 27년도 MLCC 매출이 5에서 6% 늘어납니다. 전사 영업이익이 약 10%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두 번째, 주요 고객사 10곳과 장기 고객 계약을 맺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른바 LTA를 체결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래는 매번 가격과 물량을 다시 협상해야 됐는데 이제는 28년까지 얼마를 사갈지 미리 약속을 받아둔 거예요. 그만큼 실적이 갑자기 흔들릴 위험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AI 서버용 FC, BGA 수요가 삼성전기 생산 능력의 50%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고속도로는 뚫렸는데 톨게이트가 부족해서 차가 밀리는 그런 상황과 같아요. 그래서 세종의 8조 원, 베트남의 12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해 톨게이트, 그러니까 생산 라인을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북미 빅테크들의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카메라 모듈을 처음으로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에 의존하던 사업이 로봇이라는 새 시장으로 넓어진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미중 갈등 속에서 북미 빅테크들이 중국이 아닌 곳에서 이제 부품을 조달하려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는데 그 수요가 삼성전기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악재도 짚어봐야겠죠. 첫 번째로는 최근에 주가가 고점 대비 엄청나게 크게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차트를 보시면은 저는 지금부터는 좀 이제 이렇게 오를 때 말고, 오늘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갈 때 말고 떨어질 때부터는 이제 장기 투자도 가능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1차적으로는 요 라인 150만원 좀 전후,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200만원 전후가 목표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주가가 당연히 뭐 ETF 사태나 우리나라만의 이제 특이 케이스인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이제 주가들이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음봉에서 좀 이제 이 장기적으로 좀 모아갈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마이너스 1대만 분할 매수를 조금씩 적금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안 좋은 내용들, 리스크에 대한 정리는 뭐 요 정도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임원들은 얼마나 사고 있느냐, 뭐 요것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번에 이제 장덕현 사장이 자기 돈으로 2,000주 정도 새로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 뭐 22년도, 23년에도 뭐 2,000주씩 사들이 이력이 좀 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 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김성진 이제 경영지원부 실장 부사장이 이제 1,000주 정도, 그 다음에 이 최재열 부사장도 1,006주를 좀 매수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내부자들이 산다라는 건 굉장히 좀 긍정적인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이제 이 숫자를, 이제 이 가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한 건데, 요거는 뭐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얘기를 드릴게, 더 앞서 얘기 마무리하기 전에 제 이름을 사칭하는 사기꾼들이 최근에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더보기란에 있는 명시한 가입비 외에 금전적인 요구 안 합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이나 코인 리딩 안 하니까 절대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더 오르냐, 이게 중요하죠. 정리를 해보면 먼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이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이 이벤트들, 당장 있는 이벤트들은 첫 번째, 3분기 실적 발표, 컨센서스 매출이 어느 정도 좀 넘어가느냐, 예상치를 넘어가느냐,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 추가적인 가격 인상이나 새로운 장기 공급 계약 소식이 있어야겠죠. 세 번째는 미국 관세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정해지는지가 중요하고, 네 번째,
무라타 같은 경쟁사들의 실적이나 증설 소식도 비교 잣대가 될 수가 있다, 이 부분입니다. 자, 저는 왜 무조건 오른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냐면 MNCC와 FCBGA 업황 자체는 여러 증권사가 공통적으로 예상보다 강하다라고 말은 합니다. 그리고 로봇 전장 같은 신사업도 이제 착실히 넓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최근 한 달 사이에 본 것처럼 여러분들 실적 별개로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높든 낮든 떠나서 ETF에 대한 변동성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 단기 변동성은 아직까지 여전히 좀 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세 가지가 되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숫자 하나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같이 뜯어보는데 좀 집중을 했는데, 헤드라인만 보고 따라가면 손해보기 쉬운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짚어보는 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무료로 함께 얘기를 나누는 방은 더보기란 아래 보시면 무료 커뮤니티 링크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